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손톱만큼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보다 마음의 생각에 우선권을 준다. 우리가 하는 말은 대개 이런 식이다. 오늘은 캠핑 가는 날이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좋겠어. 돈이 정말 필요하니 월급을 올려받아야겠어. 어떤 일은 일어나야 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대담한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차렸는가? 이것은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개인적인 호불호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매사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진짜로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살자면 삶이 극도로 힘들어진다. 우리가 늘 삶과 맞씨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생명이 호련히 DNA 분자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두뇌까지도 창조해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찌하여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통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삶에 좀 더 멀쩡한 정신으로 다가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령 삶에 대항하는 대신 그 흐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그 속에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절로 펼쳐지는 삶의 질은 어떠할까?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사건이 무작위로 일어날까? 아니면 우주의 완벽한 질서와 의미가 우리의 일상에도 강림할까? 내가 벌인 한 놀라운 실험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부터 비롯됐다. 이 실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하나의 질문이다. 마음속에 현실의 대안을 지어내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과 싸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낸 그 힘에 내맡기는 게 나을까? 이 실험은 속세를 떠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 속으로 뛰어들어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자리에서 살자는 것이다. 더 나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맡기기 실험, Surrender Experiment라고 불렀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최선을 다해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40년간 일어났던 일은 경이롭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삶이 산산조각 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한 가지 일이 자연스럽게 다른 일과 맞물리면서 삶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나를 인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내맡기기란 의지 없이 넋놓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삶이 펼쳐내는 일들을 안내자로 삼아 내 의지를 발휘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주변에서 자연스레 펼쳐지는 힘에 자신의 의지를 동조시켰을 때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다. 나는 그때 플로리다 게인즈빌에 있는 우리 집 마루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22살 청년이었던 나는 셸리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상태였다. 셸리에게는 시카고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로니라는 오빠가 있었다. 가끔씩 로니가 집에 놀러 오면 나는 할 일 없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바로 그날 1970년에 있었던 그 운명의 날에도 로니는 나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느긋하게 잡담을 나누던 중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때였다. 침묵이 불편해진 나는 나도 모르게 다음에 할 말을 찾고 있었다. 이전에도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왠지 상당히 달랐다. 예전처럼 어색해하면서 할 말을 찾는 대신 나는 내가 불편함을 느끼며 할 말을 찾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마음과 감정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을 지켜본 것이다. 이 상황을 말로 잘 표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가능한 대화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뱉어내고 있는 나의 불안한 마음과 그런 마음을 그저 지켜보고 있던 나 사이에는 완벽한 분리감이 존재했다. 돌연 마음 위에 떠서 머물면서 어떤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조용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믿거나 말거나 미묘하게 달라진 그 의식의 자리는 회오리 바람이 되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 이 순간에 이 사람은 미묘한 그 깨달음이 시작된 거죠. 몇 분간 나는 그 어색한 침묵을 메꿔보려고 애쓰는 나를 지켜보며 그저 앉아 있었다. 나는 침묵을 메꾸려고 애쓰는 마음의 활동을 조용하게 지켜보는 자였다. 나와 내가 지켜보는 것 사이의 틈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앞을 지나가는 신경증적이고 습관적인 생각들이 나라는 느낌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 깨어남의 전 과정은 실로 한순간에 일어났다. 일단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걸 못 봤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거기에 있는데 말이다. 나는 줄곧 내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었다.
언제나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자각 능력이 떨어져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다. 생각과 감정의 시시콜콜한 내용에 지나치게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것이 그저 생각과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 자체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불편한 침묵을 깨워줄 좋은 방법처럼 보였던 그것이 신경증적인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나는 그 목소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날씨가 참 좋지 않아요? 닉슨이 오전날 무슨 일을 했는지 들었어요? 뭐 좀 드실래요? 마침내 내가 입을 열어 말했을 때 내가 내뱉은 말은 이랬다. 머릿속에서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혹시 있나요? 나는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새롭게 발견한 머릿속의 목소리에 정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건 영화관에 앉았는데 바로 옆자리 사람이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떠들어대는 것과도 같았다.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어 했다. 이 목소리가 멈추면 어떤 기분일까? 나는 내면의 침묵을 간절히 원하기 시작했다. 내면의 침묵을 원하는 내 마음은 갈망을 넘어 불같은 열정이 되었다. 나는 목소리를 지켜보는 게 어떤 것인지는 알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완전히 멈춘다는 게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곧 떠나게 될 대변혁의 여정이었다. 오늘은 책 될 일은 된다. 원래 제목은 Surrender Experiment고요. 마이클 A. 싱어의 책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으로 뉴욕타임즈 종합 1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던 사람이죠.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쉬지 않고 떠드는 그 목소리가 뭔지 아시나요? 저도 이걸 알아차린 다음부터 바라보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확실히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머릿속을 산만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주범인 걸 알겠더라고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알아차리는 것. 내 머릿속에서 떠들고 있는 이 소리를 자각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나는 깊은 평화와 고요를 한껏 맛보기 위해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나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에너지의 아름다운 흐름이 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뚫지 못한 벽이 있었다. 게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것은 어느 날 벼락 같은 깨달음을 통해 왔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친 것이다. 끊임없이 마음을 조용히 잠재움으로써 나를 해방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마음을 그렇게 제잘거리게 만드는 배후의 원인이 무엇일까? 만일 그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싸움은 끝날 터였다. 이 깨달음 덕에 나의 수행은 완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내면을 잘 살펴보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마음의 활동 대부분이 나의 호불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다. 마음의 이 호오야말로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절거림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주범이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대담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나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둘러싼 마음의 수다에는 완전히 귀를 닫겠노라고 결심했다. 대신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만 의지를 발휘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어쩌면 내면의 소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바로 날씨였다. 비가 오면 툴툴대지 않고 비가 내리나 보다 하는 것. 해가 쨍쨍하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쨍쨍한가 보다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마음이 그럴 수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지? 비는 꼭 내가 내리지 말았으면 할 때 내리더군. 다른 날 다 놔두고 왜 하필 이날이야. 이건 불공평해. 나는 이 모든 무의미한 마음의 소음을 다음 말로 대체했다.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이런 수용 연습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확실히 마음을 조용해지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밀고 나가 더 많은 것을 대상으로 수용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이제부터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 내가 저항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유일한 이유가 나 자신의 호불호 때문이라면 나는 그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넘기겠노라고 결심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 분명히 이것은 내게 미지의 영역이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좋고 싫은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의문은 나를 겁먹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나는 삶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나의 자아, 저 너머로 자유롭게 솟아오르고 싶었다. 나는 이것을 하나의 위대한 실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면의 저항을 그저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나에게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 규칙은 매우 단순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 주는 사건들을 나를 내 자아 너머로 데려가기 위해 온 손님처럼 대할 것. 혹여 내 개인적인 자아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상황을 기회 삼아 자아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내맡기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부르게 된 연습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 실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결심을 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나는 삶의 모든 것을 내맡겼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한 상태였다. 나를 내려놓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사건들을 따라갔을 뿐인데 우연히 멕시코의 한 언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멕시코 사람들과 그토록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었다.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집이 세워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작은 오두막을 짓고 싶었을 뿐인데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풍요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확실히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내게 일어났다. 실제로 내가 맨 처음에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 뒤의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거의 평생을 나한테 좋은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 자체가 그걸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나는 모든 일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전제를 막판까지 실험해 볼 참이었다. 나는 과감히 뛰어들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준비가 되었다. 모든 일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대재앙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폭풍우에 잘 대처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큰 선물을 불쑥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목격한 것이다. 나는 이 폭풍우를 변성의 전조로 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변화는 일상의 관성을 넘어설 이유가 충분히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힘든 상황은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을 창조한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끌어올린 이 모든 에너지를
대개는 변화를 저항하는 데에다 써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우짖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고요히 앉아서 지금 내게 요구되는 건설적인 행동은 무엇인지 지켜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내맡기기 실험을 통해 그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펼쳐졌는지를 목격한 나는 개인적인 호호가 만들어내는 내면의 소음을 기꺼이 놓아보내면 보낼수록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동시성 현상들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동시성을 맛볼 때마다 나는 삶이 자신이 가는 방향으로 내 옆구리를 슬쩍 밀어주는 것 같이 느꼈다. 나는 내 개인적인 호불호가 만들어내는 그다지 섬세하지 않은 정신적, 감정적인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이런 미묘한 손짓에 나를 맡겼다. 바로 이렇게 나는 일상 속에서 내맡기기 연습을 했다. (12km) 상공에 떠있는 6인석 자가용 제트기에 홀로 앉아있으니 큰 평화가 밀려왔다. 나는 자연스레 명상에 빠져들고 마음은 매우 고요해졌다. 눈을 뜨자 내 상황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 확연히 실감났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지켜보겠노라고 맨 처음 결심하던 때에 비하면 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나는 여전히 같은 숲에 살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수행을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것을 뺀 나머지 모든 상황은 너무나 극적으로 달라져 버렸다. 삶이 가져다준 꺼림칙한 변화를 얼마나 무수히 받아들여야 했는지를 돌이켜보았다. 처음에는 저항하는 마음을 무시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과감히 나를 내려놓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둘 목격하게 되면서 그 과정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두가 내려놓음의 결과였다. 내 삶에서 삶의 흐름에 내맡김으로 해서 비롯되지 않은 부분은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 같은 과정에 깊이 감화된 나머지 내 안에서는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느끼는 흥분과 경의에 푹 빠져들었다. 이와 같은 마음 상태로 나는 시네틱의 회장을 만나러 텍사스로 떠났다. 1994년 말 암릿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사이가 크게 틀어졌다. 우리가 단상 위로 모시고 추앙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암릿 역시 과거의 부적절한 행실이 세간에 알려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극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암릿이 커뮤니티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와 그의 부인을 사원으로 초대하여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며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려면 깊은 우정이 필요한 법이다. 우리는 모두가 오랜 세월 암릿으로부터 무척 많은 것을 받았다. 그런 그에게 뭔가를 되돌려 줄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여겼다.
암릿처럼 진화한 사람이 그토록 극심한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겪어내는지를 바로 지척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진정 큰 축복이었다. 이곳에서 있는 동안 그는 일체의 모든 상황에 몸을 맡김으로써 자신이 겪어야 할 모든 변화를 받아들였다. 그런 상황은 마치 불과도 같았고 암릿은 그 불을 오로지 영적 정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했다. 그는 슬퍼하지도 상처받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을 내려놓고 끝까지 경험할 뿐이었다. 나는 내가 내면에서 언제나 보아오던 것을 암릿에게서 끊임없이 목격했다. 바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그저 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태도였다. 이 상황에서 의미 있는 유일한 기도는 이 하얗게 타오르는 불이 개인적 자아를 불살라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이었다. 영혼 대 영혼으로서 암릿과 나의 공통점은 그것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에게서 해방되겠노라는 결의 말이다. 나는 암릿이 겪고 있는 경험을 타자화하지 않았다.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내면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나도 함께 탐색해보고 싶었다. 매사에는 철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나니 라는 솔로몬 왕의 지혜가 생각났다.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승인 암릿을 알게 되어 큰 영광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큰 어둠의 시기를 지나갈 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큰 어둠의 시기가 그를 통과해 지나갈 때 그의 곁에 있게 되어서 더욱 영광이었다.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우울해하지도 않았으며 낙담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더욱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을 내맡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일어나는 그대로의 그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그것을 이용해 개인적 자아를 내려놓는 편이 훨씬 낫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겪어야 할 변화가 있다면 삶은 그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사실을 나는 확인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다. 우리는 그 힘을 자신의 변신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가? 나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변화를 더 깊은 차원에서 소화해낼 수만 있다면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이미 내맡기기 실험을 통해 변성을 일으키는 삶의 힘을 마음 깊이 우러르게 되었다.